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에 36라운드 일정이 펼쳐지는데요.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는 우승을 노리는 리버풀,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는 토트넘의 맞대결로 이번 라운드 최대 빅매치로 꼽히고 있고요. 무엇보다 두 팀이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만났던 팀들인 만큼 수준도 높고 명성도 높고 잉글랜드 최고의 팀들 또 유럽에서도 최고 수준의 팀들의 대결로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전관왕, 쿼드러플, 4관왕에 도전하고 있는 팀인데요.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맨시티와 리그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가 현재 유럽 축구 전체가 클롭 감독의 전술적인 미션으로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클롭 감독 역시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둔 사전 회견에서 직접 손흥민 선수를 막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클롭 감독의 인터뷰 풀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이것이 이제 한 해외 중계의 예고인데요. 외국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중계 예고에서도 지금 판데이크와 손흥민 선수를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36라운드에서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가 중요하고 또 토트넘의 대표 선수가 손흥민 선수이고 프리미어리그의 대표 선수가 손흥민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5월 7일 밤 11시에 이제 첼시, 울브스, 번리, 에스턴 빌라, 크리스탈 팰리스, 와포드, 브렌트포드, 사우스햄птон 같은 경기들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5월 8일 일요일 새벽 3시 45분에 리버풀과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4위를 다투고 있는 아스널이 5월 8일 밤 10시에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하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9일 월요일 새벽에 경기하게 됩니다. 클롭 감독의 인터뷰 전체 버전은 리버풀 TV, 리버풀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어로 이어지고 먼저 일단은 리버풀이 모든 대회 우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잖아요. 카라바오컵에서 이미 우승을 했고 FA컵 결승전에서 첼시와 만나고 이번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게 됐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선두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1점 차이로 계속해서 팽팽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모든 대회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있었는데요. 클롭 감독은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느낌은 있어요. 물론 정말 좋은 도전이긴 한데 이걸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하기보다는 마지막 결승전이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5월 29일 즉 23일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 그냥 매 경기 준비하는 것인데 일단 느낌은 좋다. 물론 이런 결과라는 게 느낌과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일단 맨시티가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관왕을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열심히 해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일단 하나의 느낌이 좋다고 했던 건 이거예요. 비아레알과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리버풀이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2차전 원정 가서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전반전에 두 골을 내주면서 2차전 전반전이 끝났을 때 2대2 합계 동률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전반전 경기력도 안 좋았고 두 골을 내줬고 완전 모든 게 밀렸고 스페인의 또 비아레알 홈이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브릴리언트 느낌이 있었다. 펠트 브릴리언트였다. 아주 느낌이 좋았다. 결국엔 후반전에 3골을 넣고 이겼거든요. 한 골 넣고 하나 두 골 넣어서 따라가서 간신히 합계 전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확실하게 2차전까지 이기고 올라왔다는 건 리버풀이 그만큼 팀이 단단하고 지금 흐름이 좋다라는 것을 좀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아무래도 맨시티도 이번에 FA컵 4강에 올라가서 또 리버풀과 맞대결을 했고 카라바오컵에서는 탈락을 했지만 현재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함께 노리는 그런 팀이었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준결승 1차전에서 이겼지만 2차전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이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만 오로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애초에 올 시즌의 가장 마지막 시점인 5월 29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이제 FA컵 경기가 있긴 해도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로테이션을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맨시티가 아무래도 이 리그 경기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요. 클롭 감독도 얘기했습니다. 맨시티에 대해 우리도 그런 상황들 잘 알고 있고 아무래도 챔스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실하게 움켜쥐기 위해 집중할 거다. 맨시티가 지난 챔피언스리그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맨시티가 챔스 결승에 못 간 것은 분명히 리그 역전 우승에는 좀 안 좋은 요소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고민하기보다는 주어진 매 경기를 열심히 할 뿐 또 리버풀이 토트넘과 힘든 경기를 당장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기는 게 중요하고요.
또 뉴캐슬이 지난 라운드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했고 최근에 또 10위까지 치고 올라왔잖아요. 전반기에 강등권까지 있던 팀이 후반기에 사우디 국부펀드의 인수를 통해서 얻은 자금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했고 팀이 강해졌고 감독도 바뀌었고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맨시티 같은 팀을 상대로 뭔가 저력을 보여주고 싶은 의지가 있고 또 뉴캐슬이 맨시티를 롤모델로 삼고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결코 경기를 대충 한다, 의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르는 것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그렇고 리버풀에 와서도 그렇고 준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준우승 전문가 아니냐 이런 꼬리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도르트문트에서도 분데스리가 우승도 했었고 결국에 리버풀에 와서 모든 우승을 거머쥐긴 했는데 준우승 기록이 좀 강렬했거든요. 2017-18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결승전에서 사실은 허무하게 졌었죠. 그때 기억이 굉장히 꽤 아픈 기억으로 있는데 다행히 그 다음 시즌에 이제 리버풀이 토트넘을 결승에서 만나서 우승하면서 만회를 했었고 그 다음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하면서 클롭 감독이 리버풀의 최고 황금기를 이끌게 되는데요. 클롭 감독도 그때 졌지만 내 그때 반응은 어떤 그 낙담이라든지 패배감이 아니라 내년에 또 붙어보고 싶다. 내년에 레알 마드리드 또 와라. 또 한번 붙어서 이겨보고 싶다. 이런 게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못 올라오고 또 리버풀은 올라갔지만 토트넘을 만나게 된 건데요. 그때 그런 결의를 다진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다시 결승에서 레알을 만나게 돼서 기쁘다. 이제 그때의 패배를 서력할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살라 선수도 그때 초반에 부상당하면서 못 뛰었었는데 이번 경기 너무나 기다렸다라고 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대해서 리버풀이 훨씬 더 동기부여가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솔직히 기쁘다고 했고요. 맨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을 이끌고 있는데 결승전에 가면 좋은 아이디어를 또 낼 거고 우리는 우승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아직 결승전까지 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하고 FA컵 하고 그러면서 팀을 만들어서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리버풀은 말씀드린 대로 35라운드 일정에 뉴캐슬 원정에서 1대0으로 간신히 이겼어요. 그때 경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또 비아레알과의 경기도 흔들렸고 그런 부분들이 또 토트넘이 리버풀이 지금 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계속 연승해왔지만 이번에 흔들릴 타이밍이 아니냐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클롭 감독은 그 리버풀전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아레알과 챔피언스리그 4강 1, 2연전 사이에 있던 경기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했고 집중도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전력이 뉴캐슬을 못 이길 정도 아니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 당시 경기의 고용 점유율을 보면 66%를 리버풀이 가져갔고 기대 득점값도 2.39골 대 0.27골이니까 뉴캐슬은 한 골도 못 넣을 정도의 경기를 한 게 맞습니다. 슈팅도 4개밖에 없었죠. 반면에 리버풀이 빡빡한 일정성에 고전했다고 하더라도 무려 24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빅찬스 2개나 만들었고 2.39골, 한 골뿐 아니라 2골, 3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뉴캐슬을 상대로 리버풀이 못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리버풀 선수단의 부상자 현황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유일하게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조금 부상이 있던 선수가 호베르토 피르미노죠. 원래 리버풀 하면 마누라 트리오, 마네, 살라, 피르미노 이 3 공격수가 핵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조타도 오고 디아스도 오면서 페뷸러스 5가 됐죠. 게다가 피르미누가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는데 일단 피르미누가 나이가 들어서 내려갔다기보다는 부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몸 상태를 봤을 때는 클롭 감독이 뛸 수 있는 몸 상태긴 하지만 다른 공격수들도 있는데 무리하게 축절시킬 이유는 없다. 주말까지 더 훈련을 하고 화요일 정도 풀핏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르미누가 올 시즌에 굉장히 부상으로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육 부상, 햄스트링 부상, 코로나 감염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맨시티와 경기 후 발부상을 당하면서 3경기 결장을 했는데요. 한 달여 만에 이제 복귀를 한 상태고요. 피르미누가 온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가짜 9번에 최적화된 선수잖아요. 마네가 최근에 가짜 9번에 와서 또 좋은 연계를 보이고 있고 날카로운 침투를 보여주고 있는데 피르미누는 피르미누만의 또 그 연계 능력이 있다 보니까 피르미누까지 가세를 하면 이번 토트넘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어질 FA컵 결승전이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준비할 때 클롭 감독에게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소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루이스 디아스 선수, 이 선수가 온 것이 후반기 리버풀의 정말 대반전의 중심이에요.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마네 선수가 부진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조타 선수도 골은 잘 넣었지만 경기력에 영향력이 크지 않았었는데 그런 가운데 살라가 잘했기 때문에 전반기 리버풀이 좋았거든요. 근데 후반기에 살라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치르고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좀 힘든 시간을 겪고 또 상대가 집중 마크를 하고 그러면서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시점에 디아스가 영입이 돼서 디아스가 왼쪽에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마네가 가짜 9번이 돼서 포텐을 터뜨리면서 다시 리버풀이 더 좋은 팀이 된 거거든요.
클롭 감독도 디아스에 대해서는 아직 월드클래스는 아니지만 월드클래스가 될 수 있는 선수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고 포텐이 큰 선수다. 더 잘할 선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디아스를 영입해서 행복하다고 했고 디아스가 온 게 분명히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포르투 소속으로 챔스 경기 리버풀을 상대했던 선수가 이제는 리버풀 소속으로 챔스 결승에 나가니까 참 이상한 일이다라면서 웃기도 했는데요. 모든 팀에게 이런 선수가 온다면 좋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디아스가 필요했고 디아스가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 1월 달에 이 선수를 데려오는 결정을 한 것에 신에게 감사한다 얘기했는데 토트넘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리버풀의 타깃은 맞았어요. 근데 올 시즌 끝나고 여름에 데려오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토트넘이 1월 달에 디아스를 영입하려고 움직이자 리버풀이 빨리 움직여서 디아스를 데려온 거거든요. 토트넘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디아스가 오지 않았을 수 있고 토트넘이 영입할지 여부에 떠나서 리버풀이 후반기에는 조금은 이제 동력이 떨어지고 피르미노 부상까지 겹친다면 공격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토트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디아스가 리버풀에 왔고 리버풀이 반전을 이뤘다. 그러니까 뭐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디아스 와서 좀 잘 됐는데 이번 경기는 좀 양보해줘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토트넘이 디아스 영입을 위해 움직인 것이 리버풀의 나비 효과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클롭 감독의 발언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시험입니다. 밖에서들 말하기를 토트넘전이 리버풀에게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들 하고 있죠. 우리도 내부적으로 그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이 모든 걸 걸고 싸우지만 토트넘은 대단한 퀄리티를 갖고 있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강합니다. 그리고 공을 소유했을 때도 어려워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역습 공격 선수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 선수를 보유하고 있죠.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맞서야 하죠. 손흥민 선수라는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상대팀 선수이기도 하고 여러 번 얘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묘사만 했어요. 베스트 카운터 어태킹 플레이어 이게 이제 S가 붙어있긴 해도 결국에는 역습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그 중심이 손흥민이고 과거에 많은 세계적인 감독들 손흥민 선수를 지도하지 않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역습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고 다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의미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이번 경기가 리버풀이 라인이 높다 보니까 토트넘이 분명히 공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시점이 되면 시즌 말이라면 다들 이제 전력을 다하는데 토트넘은 실력도 좋은 팀이긴 한데 원정에서 강하다. 즉 보통 홈팀들이 특히 강팀들 같은 경우에는 홈팬들 앞에서 수비 적인 경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다 나서서 경기를 해야 되고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리버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하는 역습력이 있는데 역습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을 소유했을 때 빌드업도 좋고 경기 전개도 좋은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진 얘기를 보면은 토트넘의 업프런트의 속도는 크레이지입니다. 미친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손흥민 선수죠. 해리케인이 미친 속도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해리케인, what a player. 해리케인 정말 대단한 선수죠. 결국엔 손흥민의 속도, 케인의 퀄리티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과 손흥민이 서로 블라인드 언더스태팅이다. 이것도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데이라고 한 것이 손흥민과 케인이죠. 크레이지는 손흥민이고 what a player가 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수들은 눈을 보지 않고도 서로를 보지 않고도 이해하는 수준의 이런 호흡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막는 게 아마도 비기스트 챌린지다. 최대의 도전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수들을 오랫동안 상대해왔다. 오랫동안 상대하면서 또 많은 골을 허용해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수들이 최대한 자주 제어되도록 조용해지도록 경기 내내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의 영향력이 최대한 적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클롭 감독이 이 선수들을 사실 라인을 내리고 완전 전면 수비를 하면 막을 수가 있겠죠. 브라이튼도 그렇고 브렌트포드도 그렇게 했는데 리버풀이 토트넘을 상대로 라인을 내리고 템백을 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리버풀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리버풀.com도 이번 경기를 전망하면서 이 발언을 해석했는데요. 토트넘전은 분명히 터프 게임이 될 것이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왜냐? 해리케인과 손흥민이라는 두 개의 큰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선수가 있는 자체가 리버풀도 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더 많이 골을 넣고 이길 수밖에 없다. 2골 먹으면 3골 넣을 수밖에 없다. 골을 안 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어떤 팀을 상대로도 골을 넣을 수 있고 특히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잘 넣을 선수라는 것을 다들 리버풀 팬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리버풀이 기대하는 또 하나는 홈 분위기인데요. 홈 팬들이 엄청난 응원을 보내고 또 아무리 팀이 어려워도 지지를 하는 팬들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윌 네버 워컬론이 정말 세계 축구사의 최고의 응원가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팬들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챔스 결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파리에서도 이런 원정 팬들의 분위기를 기대하는데 파리는 큰 도시고 티켓 구하기가 어렵지만 와서도 그래도 관광도 하시고 표도 없어도 밖에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경기장 오셔서 또 사고 없이 이런 난동 없이 좋은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 얘기를 했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대결 말씀드린 대로 1위를 노리는 리버풀, 4위를 노리는 토트넘의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대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8일 새벽 3시 45분에 열리는데요. 토트넘이 이 경기를 이기면 승점 64점이 되면서 아스널을 제치고 4위가 될 수 있고, 아스널이 리즈를 이기지만 못한다면 토트넘이 아스널과의 맞대결이 5월 13일 금요일 새벽에 있거든요. 그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이 리버풀에 지고 아스널이 리즈를 이기면 북런던 더비가 크게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리버풀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이 리버풀과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한준TV 유튜브에서 새롭게 개설된 채널에서 구독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